이게 의외입니다. 네, 갤럭시 탭 S7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FE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7 FE가 출시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갤럭시 S7 FE가 급에 맞지 않는 사양으로 출시되었고 와이파이 모델이 출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가성비가 떨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그럼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AP는 갤럭시 탭 S7이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AP는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만큼 성능도 좋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5나노 핀팻 공정에서 생산되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스로틀링이 엑시노스 계열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기마다 냉각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최근 나온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에 비해서도 성능 저하를 못 느낄 정도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반면 갤럭시 탭 S7 FE의 퀄컴 스냅드래곤 750G는 성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퀄컴에서 2020년에 중상급 모델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급형 이하의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삼성 파운드리 7나노 핀팻 공정에서 생산한 AP입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 출시한 스냅드래곤 780G라도 탑재했다면 괜찮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램은 갤럭시 탭 S7이 용량에 따라 6GB, 8GB, 12GB로 출시되었습니다. LPDDR5이고 저장 장치는 UFS 3.0을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원래는 12GB 모델이 없었는데 올해 4월 달에 512GB 모델을 추가하면서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은 128GB 모델이어서 램은 6GB입니다. 반면 갤럭시 탭 S7 FE는 용량에 따라 4GB, 8GB로 출시되었습니다. LPDDR4X이고 갤럭시 탭 S7보다 등급이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갤럭시 탭 S7과 2GB 정도 차이가 나지만 램의 등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조금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갤럭시 탭 S7은 싱글코어 점수가 최고 962포인트이고 멀티코어 점수는 298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7 FE는 싱글코어 점수가 최고 654포인트이고 멀티코어 점수는 최고 1891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 점수는 1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성능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갤럭시 탭 S7 FE의 네이밍이 갤럭시 탭 S7 라이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펜 에디션이면 AP는 동일한 것으로 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연속으로 측정했을 때는 갤럭시 탭 S7의 경우 싱글코어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2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탭 S7 FE는 싱글코어가 잘 유지하다가 딱 한 번 수치가 100포인트 정도 급락했고 멀티코어는 대략적으로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냉각 성능은 괜찮은 듯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웹 구동으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플 개수를 20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탭 S7의 화면 주사율 기능은 120Hz 기본 설정 그대로입니다. 비교를 위해 끄고 하는 것은 실사용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갤럭시 탭 S7 FE는 화면 주사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고 또 색상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 모드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속도는 둘 다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비교를 할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LTE 모델이지만 유심은 빼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그럼 전원을 껐다가 켤게요. 자, 다시 시작. 네. 역시
탭 S7의 부팅 속도가 확실히 빠르죠. 자,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고요. 그리고 최근 실행한 웹도 모두 닫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모델에 동일한 어플을 설치해 두었고요. 유튜브부터. 네, 역시 탭 S7이 빠르고요.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도 탭 S7이 빨랐습니다. 다음은 티빙. 티빙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쿠팡. 쿠팡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고요. 그리고 옥션. 자, 옥션도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죠. 다음은 아마존. 네, 아마존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고요. 마켓컬리. 자, 마켓컬리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다음은 11번가. 11번가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죠. 다음은 바이브. 자, 바이브도 갤럭시 탭 S7이 더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 카메라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고요. 다음은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자, 그 다음은 CGV. CGV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죠. 다음은 교보 이북. 교보 이북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고요. 다음 또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려요. 갤럭시 탭 S7 FE가 터치 반응 속도가 확실히 느린 것 같고요. 네, SOS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시네마. 자, 롯데시네마도 갤럭시 탭 S7 FE가 빨랐고요. 그리고 위메프. 자, 위메프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습니다. 야놀자. 야놀자도 갤럭시 탭 S7이 빨랐고요. 그리고 라이즈 오브 킹덤즈. 네,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갤럭시 탭 S7이 더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 테스트가 끝났고요. 속도 테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리프레시가 중요하죠. 자, 그럼 리프레시가 얼마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부터.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한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네이버. 네, 네이버도 리프레시 했고요. 그리고 티빙. 엄마?
티빙도 리프레시 된 것 같은데요. 다음은 쿠팡도 리프레시 되었고요. 옥션, 옥션도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당연히 리프레시 되겠죠. 이 탭 S7도 장난 아닙니다. 6기가는 굉장히 리프레시를 많이 합니다. 12기가랑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음은 아마존. 네, 아마존도 리프레시 되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도 리프레시 되었고요. 그리고 11번가도 리프레시 됩니다. 이거 두 모델 똑같은데? 네, 바이브는 리프레시가 안 되었고 갤럭시 탭 S7 FE는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된 것 같고요. 스타벅스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 다음은 CGV도 리프레시 되었죠. 다음은 교보 이북. 교보 이북은 탭 S7 FE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그리고 SOS도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도 리프레시 되었고, 다음은 위메프도 리프레시 되었죠. 야놀자도 리프레시 되었고요. 라이즈 오브 킹덤즈, 이게 의외입니다. 네, 갤럭시 탭 S7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리프레시가 상당한데요, 탭 S7이.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실행하고요. 동시에 같이 하면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KT 기가 와이파이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탭 S7 FE부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탭 S7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 측정이 끝났는데요. 갤럭시 탭 S7 FE는 와이파이 6가 없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수치는 일단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062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답정너 같았지만 의외로 갤럭시 탭 S7의 리프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앱의 구동 속도는 갤럭시 탭 S7이 월등히 빨랐고 갤럭시 탭 S7 FE는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앱의 이 로딩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는 일단 4GB인 갤럭시 탭 S7 FE도 리프레시가 굉장히 많았고 6GB인 갤럭시 탭 S7도 두세 개 빼고 거의 다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편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는 많이 되었고요. 일단 갤럭시 탭 S7도 만약에 여러가지 앱들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갤럭시 탭 S7에서도 상위 모델인 8GB 이상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정말 고민되는 편에서 다른 실사용성도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FE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